분위기가 살짝 잡히나 싶은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됐네요.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수 전환 나오고 있고요. 또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살짝 또 매수 전환이 함께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.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. 현재 양시장 0.5% 안팎의 상승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쯤에서 절대 전략 들어보시죠.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? 네, 지난주 금요일 날 제시해드렸던 이 한 줄 키워드와 동일합니다. 코스피 박스권 구간에 이제 레벨 다운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요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이 레벨 다운이라는 게 그 하락장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. 지금 시장이 좀 밸류 부담을 좀 느끼는 주식들에 대한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고, 그다음 경계감이 상대적으로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좀 동반이 되면 적극적인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시장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여기에는 좀 종목 선택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, 좀 실적이라는 좀 포커스와 가시성이라는 이 포커스를 좀 두면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포인트 하나씩 보겠습니다. 업종별로도 좀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 것 같고, 또 시장 전반의 흐름 레벨 다운 시키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 놓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요. 이 부분도 살짝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절대 전략으로 이제 제가 보내드린 요 문장이 뭐냐면은, 이제 시장은 좀 이제 혼조세다. 혼조세인데, 요거는 그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만약에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,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효율성이 좀 큰데요. 적당히 좀 쉬고 매물도 적당히 좀 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점프할 때 더 많이 가거든요.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좀 기업들마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. 지수는 좀 박스권이지만, 그래서 좀 주도권 이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, 좀 재편을 해야 되는 좀 구간이 아닌가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요거는 이제 크게 저는 다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동안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? IT, 이제 반도체,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했던 이제 반도체, 여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주식들이 있는데,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는 이들 주식이 좀 나쁘다라기보다는 속도를 좀 조절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위로 못 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한 템포 좀 쉬려고 한다 이거죠. 그리고 이거에 좀 기인한 원인은 유동성 분산 효과에 저는 기반한다라고 봅니다. 우리가 1월 초 중순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막대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44조 이상의 자금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구간도 있었는데, 이게 지금 15조, 16조 수준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이때만큼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자금들은 일단 빠졌다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사야 되는 겁니다. 현명하게 사다 보면 당연히 좀 단순한 어떤 그 이슈나 이런 걸로 사지 않고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매긴 다음에 전략을 생길 거고, 그다음에 이제 밸류라는 걸 반드시 계산한 상태에서 저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보거든요.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구간에 좀 대장 역할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, 저는 전고점 다시 갈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좀 탄력을 좀 조절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더 건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느냐, 이런 관점으로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고, 삼성전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. 삼성전자를 나쁘게 본다보다는 위로 한 템포 좀 점프를 하려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받쳐주는 시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. 1월 초 중순에 어떤 유동성이 아니다. 그러면 가격이라도 올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보다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차라리 전 먹을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.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 구간에서 계속 대장 역할로 묻혀주고, 그죠?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들 주식에 대해서 가는 자금들은 먼저 이번에 다 들어갔다라고 보고, 나머지 자금들이 기대 수익률을 쫓아서 가는데 그럼 높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.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저는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. 테스,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했던 3인방이 이제 원익 IPS,
그다음에 한 종목 더 있죠. 유진테크. 이렇게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된 업체들 이런 게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,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반도체 장비 3인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소재 쪽에서도 저는 돌아서는 주식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올 거라 보거든요.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게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 됐어요.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 경쟁사 이 업체가 이 실리콘 카바이드 쪽 이 생산에 좀 문제의 차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27,000원대에서 이제 39,000원대까지 반사이익으로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얘가 좀 판을 열어준 거죠. 여기에 이제 삼성이 오스틴 공장 쪽 이제 투자 이거 확정됐잖아요. 그러면 이제 코미코 같은 애들도 된다고 봐야죠. 삼성 오스틴 공장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업체들, 특히 이제 디램 쪽 관련된 EUV 장비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련된 이제 세종 쪽 관련된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코미코 관련된 업체들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게 맞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KC텍 이 종목하고, 그 다음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이제 원익 QNC 이런 종목들도 하이닉스 가는 기간 동안에 좀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좀 기간 조정을 갔던 주식들이거든요. 이런 주식들이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자동차 반도체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나머지 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만약에 낸드까지 건들게 되면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수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 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이익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좀 좋지 않을까. 보통 이 소재 같은 업체들을 계약을 할 때, 이 전방 업체들 계약을 할 때 이제 항상 부담이 됐었던 게 뭐냐면 새해가 항상 오면은 이 단가 인하 압력이 항상 있었던 게 우려였었거든요. 그래서 이 시세에 좀 랠리가 나오더라도 사이클이 만들어지기가 조금 장비업체에 비해서는 부족했어요. 장비업체는 이제 그 공장을 증설하는 족족 다 들어가는데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이익률은 좀 높긴 하지만 단가를 계속 이 1년 단위로 갱신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쇼티지가 시급하잖아요. 그죠? 아직도 뭐 미국 쪽에서 삼성전자가 텍사스 쪽에서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수율밖에 없다고 봅니다. 수율을 더 높이는 과정. 그러다 보면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더 키울 수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. 뭐 국산화 이슈로 한때는 좀 시장에서 좀 솔브레인하고 동진센팀 이런 업체들이 한번 부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. 이런 걸 저는 묶어서 이번에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 쪽을 더 좋게 좀 본다.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, 그리고 1월 초 중순에 같이 시장에서 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.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이제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거죠. 우리가 이제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부각받았던 이런 주식들은 애플카 이슈가 사실상 좀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번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주 쪽,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, 요거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추세에 대응하면 되겠지만 신규의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. 신규의 입장에서는 굳이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이제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주식들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주식들 위주로 전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들 가운데서 이제 파라다이스나 저는 카지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 백신을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. 그러면 3개월에서 이제 6개월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뭐 중국 소비주들 가운데서 카지노 같은 경우가 가장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. 그래서 DKL이나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는 지금의 실적을 보거나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투자 매력은 없지만 우리가 1분기나 2분기 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상태에서 좀 돌아가는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카지노 쪽도 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5G 관련되어서 지난주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좀 유독 강하게 나왔어요. 한 그 10%대 이상 급등한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5G 가운데서 좀 대표 주격들 가운데서 60일선을 제대로 제압한 녀석이 좀 없습니다. 이게 60일선을 제압해주는 5G가 한 종목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서진 시스템에서 일단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, 또는 오이 솔루션 또는 에이스 테크,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는 좀 나와야 된다. 그래야지
이 5G 관련된 주식들이 작년도 이제 12월 달 이후 수주 지연 소식 때문에 계속 질질 끌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, 이번 주에는 이 5G의 급락을 일으켰던 미국 통신사들 수주 지연과 관련된 중요한 좀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. 버라이즌이라든지 AT&T라든지 이제 T-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번에 그 주파수 경매, 작년도 10일 주파수 경매에 참여했던 금액이 90조가 넘거든요. 그래서 요거 관련된 투자 스케줄을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간담회를 가져요. 그러다 보면은 좀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게 4분기 정도에 본격화가 된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래쪽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조금 6월 달 안으로 들어온다. 한 5월 달이나 6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일부 5G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런 좀 국면에 가지고 있으니까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또 중국 소비 섹터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셔가지고요. 눈여겨보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